메시지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내린 평가는 한마디로 거인의 귀환, 그리고 인공지능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재평가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왜 시장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하는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거기에 HBM에 거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2023년과 2024년 바닥을 쳤던 일반 D램이라든지 낸드 시장은 2025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AI 서버 수요 폭증이 일어났죠. 거기에 온디바이스 AI의 확산에 힘입어가지고 2026년 정말 초강력 슈퍼사이클을 진입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막대한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지 또는 기술력이 이 회복세를 최대한 흡수하면서 엄청난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또한 삼성의 HBM이 달라졌습니다. 삼성의 HBM3라든지 HBM4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그리고 자체 칩을 만드는 구글 또는 메타 같은 빅텍 기업들에게 메인 공급사 지위를 조금씩 탈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조금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만의 장점이죠. 턴킨 시스템, 즉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또는 어드밴시드 패키징까지 한 집에서 다 해주는 이 시스템이 AI 칩의 리드 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시장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는 파운드리인 것 같아요. 그동안 TSMC에 밀려서 만년 2인자 소리를 들었죠. 근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도입했었던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의 2나노 공정이 드디어 수율 안정화에 성공하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요, 저전력이 생명인 AI 모바일 칩 시장에서 퀄컴과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의 2나노 공정으로 대거 귀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를 단순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TSMC의 유일한 대안자 또는 경쟁자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15만원 또는 16만원이라고 하는 주가는 바로 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단순한 폰이 아니라 주머니 속의 AI 슈퍼컴퓨터 시대입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시장은 삼성이 단순히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삼성이 만든 칩을 엑시노스하고 메모리를 그리고 삼성의 기기인 갤럭시에 넣어서 AI 생태계를 직접 지배하는 구조에 정말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메모리 업황이 안 좋아도 스마트폰에서 메우고 스마트폰이 주춤해도 반도체에서 터지는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수익 모델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지금은 15만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단순히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만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HBM 기술 리더십을 되찾고 거기에 파운드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 그리고 이제 막강한 IT 어떤 생태계의 기반으로 AI 쪽에서의 정말 승자가 될 거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재 삼성전자 주가 15만원에 담긴 가격표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 가격에서는 엄청난 기대치하고 실패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HBM4 양산 성공이라든지 또는 파운드리 고객의 어떤 확보 그리고 차세대 기술 선전 같은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목표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15만 원에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16만 원을 넘어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도 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SK하이닉스는 1년 만에요. 몇 퍼센트 올랐냐면 계산을 좀 해봤더니요. 440% 폭등했더라고요. 90만 원까지 찍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그에 반해서 절반, 한 2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16만 원 정도를 찍은 게 고점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핵심은 시장이 믿는 스토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 이유가 HBM 경쟁력 차이인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을 60% 이상 올려놓고 쓰니까 압도적 1위잖아요. 엔비디아 젠슨왕이 직접 부스에 찾아가서 HBM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2026년 HBM 물량은 이미 완판됐고 2027년까지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시장은 하이닉스를 AI 시대의 필수 공급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요, HBM 점유율이 지금 17% 정도입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 한참 뒤처졌다가 최근에야 HBM3 공급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물론 HBM4에서 1시나노 공정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삼성이 돌아왔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죠. 2026년 HBM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배 증가할 걸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은 과거의 지각을 기억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 이유는 사업 구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순수 메모리 플레이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60%에 육박하니까요.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입니다.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9조 원으로 예상치를 10% 이상 상회했고요. 집중도가 또 굉장히 높았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DS 부분 외에도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TV, 가전이 다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인 20조를 찍긴 했지만 문제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2025년 연간으로도 적자를 기록했으니까요. 물론 적자폭이 크게 줄긴 했지만 세 번째 이유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무거운 배낭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뼈아픈 지점이죠. SK하이닉스는 메모리에만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번 돈을 고스란히 HBM과 차세대 메모리에 쏟아부으면서 초격차를 만들었죠.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번 돈을 파운드리의 2나노 또는 1.4나노 공정 개발에 쏟아붓고 있죠.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수조 원 또는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파운드리의 점유율은 여전히 TSMC하고의 어떤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적자폭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메모리에서 번 돈 파운드리에 밑빠진 독에 불 붙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하이닉스는 성장주 대접을 받는데 삼성전자는 가전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는 정말 무거운 종합회사 대접을 받으면서 전체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글로벌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고 막대한 자원이라든지 또는 기술력 갖고 있습니다. 또 HBM 기술 격차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파운드리에서도 분명히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불은 HBM이고 그 불을 가장 먼저 지핀 건 SK하이닉스라고 하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투자자들은 기대보다 현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결코 멈춰있는 기업은 아니죠. 이 거대한 공룡이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일 테니까요. 조만간 HBM 경쟁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파운드리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관과하고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어떤 숙제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박스권입니다. 숙제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죠. 숙제 첫 번째는 HBM4에서 추격차 꼬리를 떼고 선도자임을 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이번 달인 것 같아요. 2026년 2월부터 시작되는 HBM4 양산이죠. 그동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을 선점하면서 주가 프리미엄 다 가져갔습니다. 시장은 이제 삼성한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이번에 진짜 1등 할 수 있어? 라고요. 최근 리포트를 보면 삼성의 HBM4 공급 점유율이 최대 40%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숫자를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진 안 움직이겠죠. 2월 양산에서 수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동행에서 삼성이 얼마나 큰 파이를 갖고 오는지, 이 두 가지가 주가 20만 원 돌파의 첫 번째 열쇠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숙제로 가볼까요? 숙제 두 번째는요, 파운드리 2나노에서 빅피쉬를 낚아와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파운드리가 돈은 엄청 쓰는데 손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삼성에 TSMC 말고 삼성을 선택한 글로벌 빅테크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사실 애플까지는 아니더라도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혹은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우리 차세대 AI 칩은 삼성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단독 계약 소식이 들려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물량을 좀 나눠받는 게 아니라 TSMC의 대안이 아니라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서 전력 효율이 TSMC보다 압도적이라는 게 실제 제품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 삼성 주가는 사실 멀티플 자체가 달라질 테니까요. 숙제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 숙제는 AI 시대에 걸맞는 사업 포트폴리오라든지 또 기술의 삼성으로의 어떤 회귀 부분인 것 같아요.
같아요. 시장이 궁금해하는 건 거대양 삼성전자가 정말 AI 시대를 어떻게 관통할 건가 달려 있거든요. 온디바이스 AI 전략의 어떤 성공적인 구현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어떤 그 혁신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반도체 부분은 AI 칩을 만들고 또 모바일과 가전이 이를 활용해서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 선순환 구조를 사실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어떤 수익성 회복 뿐만 아니라 AI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고부가가치 제품들 이런 쪽에서의 비중 확대를 통해 가지고요, 장기적인 마진 구조 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시장에 납득시킬 만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통들이 기술 결정력을 쥐고 있으니까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단행된 2026년 정기 인사를 보면 상무진을 전진 배치했는데 이 상무진 전진 배치한 상무진들의 나이대를 보시게 되면 역대급입니다. 30대 상무진이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AI하고 로봇 부문을 독립시킨 건 아주 고무적인 신호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장은 삼성전자가 관료주의를 벗어던지고 AI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거든요. 메모리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전체 판을 짜는 회사라는 인식이 박혀야 비로소 하이닉스하고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좀 냉정하죠. 시장은 삼성전자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HBM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그 어떤 AI 혁신이 삼성전자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명확한 그림과 실행력으로 증명하라고 사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숙제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향후 몇 년간 삼성전자 주가 방향성이 여기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유효는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믿음이 아니라 확률이기 때문이죠. 언제 또는 얼마나 어떤 조건에서가 빠진 믿음은 투자가 아니라 전 도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정말 희망은 싸다는 건 매력이 아니라 경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싸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석이 정말 흙탕물에 빠진 저평가고, 다른 하나는 물건 자체가 시대에 뒤처진 낙오인 거죠.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기다리면 결국 메모리 사이클이 돌아와서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2025년, 2026년 현재 시장에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범용 메모리가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AI 전용 칩을 더 잘 만드느냐의 싸움이 됐으니까요. 시장이 삼성전자에 낮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건 삼성이 가진 어떤 공장과 장비는 굉장히 많지만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AI 시대에 얼마나 비싸게 팔릴지 의문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즉 과거의 잣대로 싸다고 판단하는 건 위험한 밸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언젠간 오른다의 어떤 전제 조건이 AI 시대의 리더십 확보로 좀 바뀌어서 언젠간 오르기 위해서는 AI 시대의 핵심 기술인 HBM이라든지 또는 파운드리에서 선두주자 혹은 최소한 빠른 추격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HBM3E를 넘어서 HBM4 같은 차세대 HBM 기술 리더십을 되찾고, 또 핵심 고객사의 어떤 퀄테스트 통과라든지, 그리고 대규모 어떤 공급 소식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3나노나 2나노 같은 첨단 파운드리 공정의 안정적인 어떤 수율 확보하고, 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같은 빅텍 기업들의 어떤 고객사의 어떤 수주 소식,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가 시장 점유율 확대가 뒷받침되면 비로소 언젠가 오른다라고 하는 믿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과거처럼 덩치와 안정성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받기 어려운 시대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금 초우량 기업의 의미도 사실 재정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임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초우량은 단순히 크다는 것을 넘어서요, 미래를 주도할 혁신 역량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그 대응 능력까지 포함된 그런 의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방대한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성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AI 시대에는 오히려 특정 테마의 모멘텀을 희석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초우량의 정의가 안정적이지만 둔한 거인에서 거인이면서도 민첩하고 혁신적인 리더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싸니까 언젠간 오른다라는 믿음은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맞는 성장 스토리하고 또는 구체적인 어떤 실행력을 보여줄 때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순한 저평가가 아니라 어떤 혁신을 통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저평가된 것 이라는 어떤 확신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막연한 믿음보다는 삼성전자가 HBM하고 파운드리에서 어떤 전략과 성과를 내는지,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어떤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지 그 변화의 증거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투자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키는 한국 증시 요인을 넘어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든지 또는 경쟁 구도 여기 부분에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 글로벌 AI 생태계를 봐야 하는지 몇 가지 핵심을 좀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 핵심은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핵심 중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한국의 대표 기업이 아니죠.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TV 같은 B2C 영역에서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돼 있고, 반도체 영역에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IT 기업의 심장을 만드는 B2B의 핵심 공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은 한국의 GDP라든지 또는 코스피 지수보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 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그리고 어떤 데이터 센터의 투자 규모, 나아가서 AI 기술 발전 속도 같은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산업 트렌드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GPU 판매량이라든지 또는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 그리고 아마존과 구글의 클라우드 투자 계획 같은 전 세계 IT 공룡들의 움직임이 삼성전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은 단순히 한국 기업의 성과를 넘어서 글로벌 IT 산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026년은 명실상부한 AI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AI 시대의 핵심 전쟁터는 바로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과 첨단 파운드리죠. 삼성전자는 이 AI 반도체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SK하이닉스, TSMC, 인텔, 마이크론,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업들하고 매일매일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HBM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지 또는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고 빅텍 고객들을 유치하는지 여부가 삼성전자 주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거죠. 단순히 한국 반도체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AI 생태계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내 증시의 유동성이라든지 수급 같은 단기적인 요인보다는요, HBM 콜 테스트 통과 여부나 또는 파운드리 2나노 수율 개선 소식 같은 반도체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서 오는 뉴스 하나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주가 변동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삼성전자는 이제 지정학적 요충지죠. 미국하고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2026년 현재 더욱 치열해지면서요, 삼성전자의 공장이 어디에 있고 미국의 보조금을 얼마 받느냐가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을 보시면 그들이 한국의 내수 경기가 좋아서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차이나 리스크를 피하면서 AI 반도체의 노출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싼 대안으로 삼성을 선택하거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먹구름이 끼면 삼성전자부터 매물이 쏟아진다. 반대로 한국 증시가 지지부진해도 글로벌 AI 열풍이 불면 삼성전자만 홀로 치고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국민주로서 한국 증시의 어떤 흐름에 일정 부분 동조했다라고 하면 2026년 현재 삼성전자는 글로벌 테크의 대장주로서 전 세계 IT 산업의 판도라든지 또는 AI 기술 경쟁의 향방, 그리고 복잡한 국제 정세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제 한국 증시의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IT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AI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경쟁 구도 같은 부분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더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AI 시대의 리더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한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가 정말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국내 상황이 좋더라도 사실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경제원탑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강이 중점적이냐면요. 지금 시황을 통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특강에서 무료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시황 안에서 패크하거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을 한 4종목이나 5종목 설정을 해가지고요. 전략까지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마다 펼쳐지는 특강 안에 섹터 하나를 정해서요. 예를 들면 반도체 섹터를 하나 정하면 왜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전략 같은 부분들을 세워드릴 거고 시장이 어떤 뉴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왜 올라가는지 또는 왜 조정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퍼스트 클래스도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한 5종목 말씀드리고 10배거가 될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는데 전략까지 설명합니다. 어느 때 잡고 어느 때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